1000팀이 냈든 5000팀이 냈든 그거를 걸러내서 1차 서류평가를 해가지고 걸러내는 단계를 하지 않고 한 번에 다 평가를 하겠다. 올해의 이 원스톱 평가는 전체적으로 실패작이다. (2021년도) 정부 지원 사업이 달라졌다라는 것은 크게 보면 예산 때문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그 중기부에서 예상치도 않았던 그 중소기업들 지원 예산들이 나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예산이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2020년, 그러니까 작년도 1월 달에 발표된 2020년도의 정부 지원, 창업과 관련된 정부 지원하고 2021년 1월에 발표된 공고하고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2020년도 1월에 발표된 이 공고문은 2019년 12월에 확정이 된 거죠. 그리고 이거는 2020년 12월에 확정된 겁니다. 우선 올해 2021년도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고한 창업 지원 사업의 공고문을 보시면 예산 규모가 1조 5,179억 원으로 전년 2020년 대비 662억이 증가했다. 4.6%가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662억이 증가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은 하는 의문점이 들게 되어 있어요. 보면 자, 아래쪽에 이제 통합 지원 공고가 나와 있는데 오른쪽은 작년도 2020년도 공고예요. 왼쪽은 2021년도 공고입니다. 근데 둘의 차이를 볼 수가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창업 지원 사업 예산을 발표할 때 정부 중앙부처의 창업 지원 예산만 모아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정부 중앙부처의 예산 플러스 광역지자체 예산까지 다 합쳐버렸어요. 그걸 다 합치니까 겨우 662억이 늘어난 거예요. 이 예산을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작년보다 예산이 확 줄었어요. 근데 이제 정부의 부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서 창업 지원 사업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서는 중소벤처기업부거든요.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만 가지고 비교를 해봐야 이게 이제 창업과 관련해서 실제로 우리가 피부에 느낄 수 있는 지원 사업들이 늘었느냐 줄었느냐를 알 수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중기부 예산이 1조 2,610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1조 2,330억 원. 줄었죠. 금액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300억 이상 줄었습니다. 근데 이제 300억이 줄어든 것만 가지고는 피부에 크게 와닿진 않아요. 어쨌든 300억이 줄었다라는 건 이 300억이 위에 있는 큰 예산에서 줄어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초기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1억짜리, 1억 5천짜리 이런 예산에서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작년도의 창업 예산 현황이고요. 그리고 2021년도의 창업 예산입니다. 자, 이제 표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죠. 중기부 것만 보더라도 작년에 비해서 21년도에는 예산이 분명히 300억 정도 줄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반면에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는 어떠했는가를 보면요. 엄청나게 늘었어요. 9,975억이었는데 1조 2,610억 원이니까 거의 3,000억 원 정도가 늘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에서 19년, 19년에서 20년은 창업을 한참 지원하던 시기였다. 그런 창업이 한참 폭발하고 있던 시기였는데 20년에서 21년으로 넘어오면서 코로나 때문에 중기부에서 다른 부분으로 중소기업들에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21년도는 전년도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초기 기업들을 지원하는 사업은 크게 보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연구개발 지원 사업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는 창업진흥원의 이제 패키지 사업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물론 이제 청창사, 청년창업사관학교 혹은 이제 창업 성공 패키지라고 하는 그 패키지 사업도 있기는 한데요. 가장 대표적인 창업진흥원의 패키지 지원 사업은 예비 창업자를 위한 예비 창업 패키지, 그리고 창업 후 3년 이내의 초기 창업 패키지, 그리고 3년에서 7년까지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 도약 패키지.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예비 창업자, 초기 창업자, 그리고 도약기의 기업들을 위한.
이제 이 세 가지가 창업진흥원에서 지원하는 가장 대표적이고 핵심적인 지표인데요. 이것들의 이제 변동사항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 창업진흥원의 이 세 가지의 패키지 사업은 항상 딱 1,000억이에요. 1,000억에서 조금 늘면 늘었지. 1,000억이라는 선이 무너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최근 3, 4년간. 이 오른쪽에는 2020년도였고요. 이게 이제 21년도입니다. 작년에는 예비 창업 패키지가 1,114억이었는데 딱 1,000억 원 줄었어요. 10% 정도 줄었죠. 그리고 초기 창업 패키지는 1,000억이 약간 넘었어요. 1,075억이었는데 올해는 1,002억, 겨우 1,000억에 맞췄습니다. 그리고 창업 도약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275억이었는데 1,025억으로 줄었어요. 이렇게 그냥 줄어든 것뿐만 아닙니다. 창업 도약 패키지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냥 3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3억 플러스 4억이었어요. 사업화 지원 자금으로 3억 원을 창업진흥원에서 지원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평가를 또 받아요. 그래가지고 중기부에서 2억씩 2년짜리 R&D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7억까지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창업 도약 패키지는 그 사업화 R&D 자금 관련된 부분은 없어지고 사업화 지원금 3억 원 주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다음 주 정도면 이제 결과가 나올 건데요. 지금 이런 이제 패키지 사업 같은 경우는 이렇든 저렇든 가장 초기 단계라든지 각 기업 연한에 따라서 창업진흥원이 1,000억 기준으로 잡아놓은 거라서 큰 변화가 없을 수 있는데 정말 놀라운 거는 이제 다음 R&D 사업이에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참고로 최근의 흐름을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19년, 2020년, 2021년 이 3개년의 디딤돌 창업과제 공고문에서 얼마나 뽑는가를 안내하는 부분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일단 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R&D 지원 사업은 굉장히 다양해요. 일단 뭐 7년 이내에 초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성장, 디딤돌 과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조금 윗단계의 전략형 창업 과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매출이 20억이 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는 기술 혁신 과제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기업의 요건하고는 상관없이 구매처가 있을 경우에 낼 수 있는 구매 조건부 과제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R&D 지원 사업인데, 역시 이제 초기 기업일 경우에는 뭐 전략형이라든지 혁신형 과제 같은 걸 할 수가 없어요. 매출 조건이 안 되고 벤처기업이라든지 뭐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디딤돌 창업 과제, 첫걸음 과제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2019년, 20년, 21년 이 디딤돌 첫걸음 과제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보면 지금 2021년도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성장 디딤돌 과제를 신청해서 선정되기를 바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우선요, 올해 2021년도 디딤돌 과제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올해는 상반기 2월 달에 한번 접수했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5월 달에 아마 공고를 하고 6월에 접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 예산이 첫걸음 과제가 324억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1년 예산이. 그런데 이 디딤돌 과제는 기업 하나당 1억 5천을 지원하거든요. 그러니까 1억 5천이라고 계산하면 300개가 안 되는 기업을 뽑는다. 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디딤돌 과제가 두 개로 쪼개졌어요. 첫걸음 과제와 기관 추천 과제. 기관 추천 과제는 뭐냐면은 아까 보셨던 그 창업진흥원에서 지원하는 패키지 사업들,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그리고 제도전 성공 패키지에서 최우수 판정을 받아가지고 기관의 추천을 받은 기업들이 낼 수 있는 과제예요. 이것도 거기서 최우수 판정을 받았다 그래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전혀 없는 게 초창패, 예창패 1년에 1,000개씩 뽑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도전 패키지 적으면 300개, 많으면 500개. 그러니까 2,500개 정도가 이미 1년에 매해마다 배출이 되고 그중에서 최우수 판정 받는 게 30%만 잡는다고 하더라도 대상자는 1,000개가 넘는단 말이죠. 그 1,000개가 넘는 초기, 예비, 제도전 패키지에서 최우수 판정을 받은 기업 중에서 몇 개를 뽑느냐? 160개 뽑는다는 이야기예요. 1,000개가 넘는데. 경쟁률이 물론 이제 이 첫걸음 과제 같은 경우에는 20대 1이 항상 넘어가고요. 이 기관 추천 과제도 원래는 이보다 낮아야 되는데 올해 상반기를 실제로 돌려보니까 기관 추천 과제 이 160개, 상반기 80개, 하반기 80개 안에 들어가는 게 사실 이 위에 그냥 첫걸음 과제
뽑히는 거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다. 패스트 트랙이라 그래서 더 선정되기가 유리하고 쉬워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두 개를 다 합친다고 해도 500억이 채 안 되는 금액이고요. 디딤돌 첫걸음 과제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1년에 324억, 360개를 뽑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올해는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2년을 거슬러서 2019년으로 가볼게요. 2019년에는 디딤돌 과제는 1년에 4번 뽑았습니다. 상반기에 3번, 하반기에 1번. 그래서 상반기에 제일 먼저 뽑는 거는 2월 말에 접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3월, 6월 그렇게 해서 상반기 동안 3번 뽑고요. 1차 때 300억, 2차 때 189억, 3차 때 120억.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4차 때 149억 해서 1년에 758억. 그리고 개수로는 856개를 뽑는다라고 했고요. 이거는 이제 2019년도 이야기고요. 2018년도에는 조금 더 많이 뽑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5차에 걸쳐서 뽑았거든. 자, 반면에 이제 2020년부터는 방식이 바뀝니다. 2020년도는 1차, 2차, 상반기, 하반기를 뽑았는데 작년에는 이 하반기 사업이 6월 이후에 접수를 하다 보니까 결국 선정되는 절차가 8월, 9월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협약이 이루어졌고 연말에 협약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업비 지급이 막 12월 말일에 집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회계년이 맞지가 않아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관리기관도 그렇고 선정된 기업들도 그렇고. 그래서 올해는 2차 하반기 사업을 5월에 공고를 내고 6월에 접수하겠다는 겁니다. 어쨌든 작년은요. 크게 올해하고 다른 부분이 뭐냐면 작년에는 디딤돌 과제가 첫걸음 과제, 여성 과제, 소셜 과제, 재창업 과제 이렇게 나눠졌었어요. 4개로. 근데 이 패턴은 지난 몇 년간 쭉 그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하나로 합쳐져 버렸어요. 그냥 첫걸음 과제와 기관 추천 과제만으로 구분이 되었던 거죠. 사실상 여성 참여 과제만 하더라도 상반기에 40개, 하반기에 40개. 소셜 과제도 상반기 25개, 하반기 25개. 재창업 과제도 상반기 25개, 하반기 25개. 따로 뽑는 트랙들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냥 첫걸음 과제만으로 신청하는 사람들 수 자체도 작년까지는 좀 적었죠. 근데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가 여러 개의 문이었던 작년에 비해서 지금은 들어가는 문은 사실상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개수는 훨씬 더 적고. 그러니까 입구가 붐빌 수밖에 없죠. 그리고 금액으로만 따지더라도 작년에는 첫걸음 과제만 해도 478억이었고요. 그리고 여성 과제, 소셜 과제, 재창업 과제까지 다 합치면 600억이 넘는 예산이었습니다. 작년 대비 절반 정도 줄었고 크게 보면 재작년이나 2018년하고 비교하면 3분의 1 정도 규모로 줄어들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예산만 줄어들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로 과제를 써가지고 선정되기까지의 절차, 과정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2021년도 중기부 디딤돌 창업과제, 첫걸음 과제의 변경사항에 대한 공고문의 주요한 표인데요. 여기서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20년도에는 디딤돌 과제가 그냥 첫걸음, 지금까지 정부과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처음 정부과제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첫걸음 과제가 있었고 그 외에도 재창업, 여성, 소셜 분야로 따로 뽑았다는 거죠. 그런데 올해에는 디딤돌 과제는 이거 다 합쳐서 첫걸음 과제로 모아버립니다. 그리고 기관 추천 과제라는 게 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작년까지는 이 디딤돌 과제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만 내는 게 아니에요. 첫걸음 과제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내는 거고 여성 과제, 재창업 과제, 소셜 과제는 한 번 해봤던 사람도 또 내도 돼요. 소셜이면, 여성이면, 재창업이면 2번을 할 수도 있고 3번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원천적으로 재창업, 여성, 소셜이 전부 첫걸음 과제에 돼야 돼요. 첫걸음.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정부과제를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은 디딤돌 과제에 더 이상 못 낸다라는 거죠. 이 디딤돌 과제는 엄밀히 말하면 그 자격 요건에 대한 진입 제한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매출도 많지 않고 기술 개발에만 시간과 인력을 투여하고 있는 초기 기업들한테는 이 디딤돌 과제가 굉장히 중요한 재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과제를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은 올해는 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과제를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은 올해 결국에 디딤돌 과제를
제출조차도 못했죠.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요건, 조건에서도 그런 차이가 있지만 진짜 중요한 차이는 뭐냐 하면 바로 평가 체계가 개편된 부분입니다. 작년 2020년까지는 늘 그랬듯이 1차는 서면 평가를 하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게 뭐 10대 1이 됐든 20대 1이 됐든 3대 1 정도로 추론해서 3대 1 정도의 경쟁률로 대면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 서류 단계에서 아무리 경쟁률이 높더라도 발표 평가 일정을 통지받아 가지고 발표 평가를 하러 간다면 그러면 그냥 3대 1이다 생각하고 임하면 돼요.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원스톱 평가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원스톱 평가는 뭐냐? 1000팀이 냈든 5000팀이 냈든 그거를 걸러내서 1차 서류 평가를 해가지고 걸러내는 단계를 하지 않고 1000팀이든 5000팀이든 한 번에 다 평가를 하겠다. 그러니까 컴피티션 프로그램으로 따지면 미스터 트롯을 하는데 지역 예선이 있어야 되고 거기서 또 뭐 한 500명 정도 출연내는 예선이 있어야 되고 500명에서 뭐 32명 뽑아내고 그래서 16강을 뽑아내고 그래서 TV 생방송에 투입하는 이런 절차가 있어야지 각 단계마다 좀 더 심도 있는 심층적인 그리고 변별력 있는 평가가 가능할 텐데 올해는 안타깝게도 원스톱 평가를 통해서 그냥 1000명이면 1000명, 5000명이면 5000명 전부 다 둘러보고 그냥 그 중에서 180개를 상반기에 뽑았어요. 지난주에 뽑았어요. 2월 28일 날 접수했는데 지난주에 1차 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아는 주변에서는 아수라장이었어요.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잘 쓰고 그러더라도 이게 서류 통과하고 발표 평가하고 그러다 보면 발표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충분히 내가 준비했던 사업들을 심층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훨씬 더 공평하고 균등하게 평가가 이루어질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1000개가 됐든 10,000개가 됐든 이틀에 걸쳐가지고 평가를 하겠다라는 거고 그 이틀이 뭐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이틀이 아니고 첫 번째 평가하는 날에는 심사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서류를 평가한 다음에 더 묻고 싶거나 더 자료 제출을 받고 싶은 것들을 추려내는 평가를 해요. 그래서 그 더 듣고 싶은 내용, 더 받고 싶은 자료를 추가 자료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통지를 받고 한 일주일 내에 그 추가 자료를 만들어서 업로드를 해요. 그러면 최종 평가하는 날 그 보내줬던 추가 자료를 보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정해진 시간에 10분 내에 전화 통화를 해가지고 그 과제 책임자하고 전화 통화를 통해서 궁금한 점을 일종의 발표 평가도 아닙니다. 질의응답 형태로 평가를 진행하게 되죠. 근데 제가 이제 경험상으로 겪어보니까 올해 이 원스톱 평가는 전체적으로 실패작이다. 너무 많은 과제가 일시에 몰리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그것들을 전부 다 똑같은 뎁스로 평가를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2월 28일 날 접수를 해가지고 5월 약 20일까지 거의 3달이 지나는 동안 이 과제를 준비한 사람은 이 과제 내용을 실제로 심사위원들 앞에서 자세히 설명할 기회는 단 한 번도 없었고 그나마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는 전화를 통해 가지고 심사위원이 질문한 건에 대해서만 나는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그러니까 뭐 20년, 19년, 18년까지는 필터링하는 방식이었죠. 한 번 솎아내고 두 번 솎아내고 반면에 올해는 솎아내는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 과제들을 한 번에 쭉 보고 그리고 직관적으로 핀셋으로 뽑아내듯이 선정하는 그런 방식이어서 변별력에 충분히 문제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